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3주년 맞춤 강연 시청 포인트입니다. 먼저 맞춤 강연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22일 첫 방송된 강연 주문 받습니다. 당일 특송 관련 키워드입니다. 당일 특송은 고민이 있는 사연자가 특강을 주문하면 맞춤 강연을 배송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환경 문제와 성교육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음식만 배달시켜 먹나? 강연도 배달시켜 드리면 되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찾아간다. 당일 특송. 다 왔습니다. 지금 어디 온 거예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네. 왔습니다. 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자, 환경 문외한 박경호를 혼쭐 내주세요. 배달왔습니다. 예. 네, 배달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와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후배 박경호 씨의 집입니다. 어머나! 아이고! 야, 이거 다 일회용 용기 아니야, 이거? 네, 그거. 안 버리나 봐요? 계속 그냥 쌓아두고 쌓아두고 꽉 차면 버리더라고요. 꽉 차면. 네. 자, 환경문외한 박경호를 혼쭐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 계명천 교수입니다. 교수님이시고.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죠. 네. 뭐야? We produce about 20,000 bottles per second. Do we really need that many? 버려진 플라스틱이 우리가 어째 분해가 되는데 450년 이상 걸려요. 450년이라는 세월. 나중에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릴 건가 생각하고 구매하시라는 거예요. 가급적 리사이클 혹은 업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구매하는 게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지금 주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고민이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순환선 이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수 씨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이 터치에 관한 거. 남자친구하고 뽀뽀해봤냐? 이런 얘기. 이런 여러 관심사들,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걸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현상에 들어가면 완전히 음란지옥처럼 보이고요. 대신 부모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한 번도 성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잖아요.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은 아이들이 자기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터야죠. 첫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배달의 민족답게 강연까지 배달이라니 신선한 프로그램이네요. 다음 주제들도 궁금해져요. 환경 문제는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고 성교육 부분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네요. 당일 특송 좋은 강연들 고맙습니다. 당일 특송의 기획 의도가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나를 위한 맞춤 강연 배송이라는 색다른 폼에서 관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배송 또는 자기 맞춤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그 키워드를 강연과 연결시켰던 이 기획 의도는 저는 되게 신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례들을 적절히 잘 보여주었던 점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엄마의 그 태 안에 있는 아기의 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사실. 엄마가 먹은 미세 플라스틱이 태아에게 전달이 됐고 태아의 소화관으로 들어가서 태교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예요.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인식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되게 좋았지만 사실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강연을 배송한다는 것들을 제일 앞에다 내세웠는데 보통 배송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강연을 의뢰한 의뢰인의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 제작진들이 와줘야 되는데 오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들이 어떤 장소를 찾아갔다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배분
배반한 것이 아닌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점은 강연을 보는 재미가 좀 없었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연자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기초적인 강의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평이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기도 했고 여기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소구점이 없는 강연이었겠구나. 조금 더 다양한 사례 그리고 강연에 대한 재미에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일 특송이라는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맞춤 강연이라는 데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 강연에서는 본인이 뭐 문제의식을 스스로 발견을 해서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싶다도 아니고 너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강연을 들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끌려 들어간 그런 강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 9살 딸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맞춤이다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조금 더 맞춤 강연이라면 10대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에게는 어떤 성교육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방식의 성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춤 강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3주년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달 27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3주년을 맞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집들을 살펴봤는데요. 역대 최다 의뢰 조건이었던 1인 가구가 원하는 서울 1, 2억 원대 매물을 찾아서 코디 전원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홈즈 3주년 의뢰인은 바로 시청자분들이십니다. 홈즈에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왔던 조건이 바로 1, 2인 가구, 인 서울 1, 2억 원대 매물입니다. 오늘 보는 여기는 어떤 용산구 네. 원효로입니다. 여기, 야. 근데 함부로 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형님이십니다. 아, 형님이? 70년생. 아이고. 뭐? 70년생이요? 70년생이에요. 손잡이가 또 옛날 감성이. 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요? 완전 싹다 자, 그리고 복도를 따라 쭉 들어오면 자, 여러분 1, 2인 가구입니다. 이 정도 주방 찾기 어려워요. 여기가 뉴트로잖아요. 뉴트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트로 감성에 맞는 어떤 그런 연기를 해줘요. 아니 김순도 자꾸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면 지구를 떠나버려라. 정말 그렇게 하면 나 진짜 다리 힘이 풀려서 숭구리 당당 숭당당. 베스트 코디 때문에 열심히들 하십니다. 아, 아파트 거층? 아이고 형님. 예, 형님이지만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가격은?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 35만 원. 야, 잘 뽑아왔어. 이곳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네. 신사동에서 제가 오늘 신사답게 행동하겠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아파트요. APK 아파트입니다. 맞아요. 제 기억으로 서울에서 이 매물이 조건의 없어서. 매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심지어 매매입니다. 와, 뭐 따로 있어. 진짜 가정집이에요. 그냥 집이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탑층이다 보니까 앞에 지금 걸리는 게 없어. 아니 웬일이야. 시원해. 이 방이 더 넓네? 아니, 여기가 넓다. 그리고 북박이죠 아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2억 7천입니다.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특집이라 챙겨봤는데 진짜 내 집 가지고 싶은 욕망, 자취 욕구 뿜뿜. 벌써 3주년? 이대로 영원히 30주년까지 가자. 예능계의 전원일기 가보자. 1인 가구 특집을 반가워하는 반응과 함께 3주년을 축하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홈즈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3주년 특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3년간의 경험에서 축적된 안목이 역시 그냥 헛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주제였던 서울 안에서 1, 2억 원대 매물 찾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혹시 굉장히 후미진 지역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좀 허름한 집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역시나 뭐 구해줘 홈즈는 거기에 맞는 집들을 잘 구해왔더라고요. 마포, 용산, 서대문 이렇게 좀 다양한 지역들에서 집들을 구했고 거래 형태도 보면 월세, 전세, 매매도 있었고 또 1970년에 지어졌던 아주 오래된 구옥에서부터 신축 그 빌라까지 시청자 입장에서도 6가지 형태의 집들을 저 가격대로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일단의 희망을 좀 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1, 2억 원대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3주년을 기념하기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의 전망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그 서울 집값 시장을 생각했을 때 이 매물들을 통계 바깥에 표본 어떤 그런 아웃라이어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냥 되게 우연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혹은 정말 그 방송 수준에서의 발품을 팔아야지만 그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의문이 있고 저는 만약에 서울에서 1, 2억 원대 매물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역세권 좀 포기하시더라도 야 저기 이거는 좀 마을버스로 좀 대체를 하시고 여러분 그 아파트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이제 그 시청자들이 여기 나온 정보를 가지고서 그럼 이제 서울에서 1, 2억 원대 혹은 거기에 근접한 매물을 찾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는 세상에서 서울 1, 2억대 매물이라는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TV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또 다른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구해줘 홈즈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장점은 사실 정보와 재미 이 두 가지 양쪽에 다 있다고 보는데요.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저기 가면 1, 2억 원대 매물이 있다던데라고 해서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굉장히 추상적인 레벨이지만 사실 재미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거든요. 3주년 특집에서는 정보와 재미를 약간 극대화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제작진의 노력은 엿보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이제 이날은 직주근접팀하고 인프라팀이 출연해서 매물을 소개했는데 인프라팀의 양세찬 씨와 박나래 씨는 마치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 신사동에 있는 신사와 아파트 매물에서 우리 세영이랑 세찬이 같이 살 집 알아보라고 한 거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 머리 다치셨어요? 그 집이 이 집이잖아요. 박선생 누나가 왜 여기 있어요? 저희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을 했다고요? 아 맞아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꽁트가. 그것만 봐도 1시간 볼 수 있을 것처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집 소개 프로그램, 인테리어 소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와중에서도 홈즈가 3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시청 포인트인데요. 이번 키워드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지난달 26일 방송된 MBC 드라마 프리미어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이날 특집에선 4월에 선보이는 금토 드라마 내일과 주말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을 소개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함께 시청 포인트 3가지를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안 돼요! 위기의 순간 짠하고 나타난 저승사자들. 그런데 뭐 하신 거예요? 살린 거야. 난 사람을 살리는 저승사자거든. 그들의 미션은 바로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아가씨 몇 살이야? 420살이라고. 죽고 싶지 않잖아. 살고 싶잖아! 최강 동안 저승사자들의 명줄 들리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공개되니 첫 번째 포인트,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는 특별한 저승사자들이다. 동명의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휴먼 스토리가 탄생했으니 한국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 한 해에 15,000명. 이 수치들이 뭘 뜻하는지 몰라? 응? 이 나라의 소멸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위기관리팀의 특별한 임무는 바로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가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것. 죽고 싶다는 거야, 살고 싶다는 거야. 웹툰을 찍고 나온 듯한 배우 4인방의 활약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김희선, 로운, 이수혁, 윤지원의 비주얼 공개되자마자 반응 폭발. 원작 캐릭터와 100% 싱크로율 자랑하니 비주얼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준 배우 김희선. 마치 웹툰에서 튀어나온 듯. 제정신이야? 멀쩡한 한강물은 왜 뛰어들어? 지금까지 이런 저승 세계는 없었다.
저승 독점 기업 주마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피스물이란 점 역시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야? 금수저 환생 때문 아니야. 주마등 직원이 되는 건 곧 저승 최고의 출세였으니. 이곳이 위기관리팀 사무실입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어휴, 세련미가 넘치는 게 레트로하고 이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신해요?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위기를 맞은 위기관리팀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르셨어요? 몰랐는가? 주말 저녁을 책임질 MBC 새 토일 드라마가 온다는 사실. 아시다시피 클래스가 다르다 보니. 클래스가 다른 훈남 마술사와 추악한 범죄자는 꼭 잡아야 한다. 좀 말해요. 목청부터 타고난 열혈 경찰.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여자 어째 처음부터 쎄하더라니. 사실 차차웅이 운영하는 매직 팩토리의 직원이 레알 귀신이었던 것. 그 몸 이고지고 하느라 내 어깨랑 허리가 나가지 않아요. 산재철이 꿈도 못 꾸는 횡포에 세계 최초 귀신 노조라도 결성해야 되나 싶은 그때. 노조요? 8시간 근무 주 5일 출퇴근제, 유적 생활비에 성불 지원비까지. 다른 귀신들은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 난린데. 귀신과 사람의 대환장 콜라보레이션. 지금 회의 중인데 안 가보셔도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땡땡이 치는 고문님과 치킨 한 마리만 시켜줘. 야근보다 야식이 더 중요한 과장님까지. 과연 차차웅 매직 팩토리는 이대로 무사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을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어 영상 보고 더 기대가 커졌습니다. 캐릭터도 좋고 각색도 마음에 들고 비주얼도 좋고 막 설레네요. 드라마 설명해 주시는 분 정말 너무 웃겨서 계속 웃었네요. 드라마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스페셜 예고편만 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배우들 연기도 찰떡. 벌써 드라마에 빠져드네. 이렇게 작품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는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 상반기 기대작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원들은 어떠셨어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좀 MBC 드라마의 좀 문제 중에 하나는 프로모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비정기적인 방영을 좀 선택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정기적인 방영이 되면은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계획 시청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대작들을 이런 프리미어 형태로 소개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저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내일이나 이런 지금부터 쇼타임처럼 약간 그런 웹툰 원작 이나 이런 판타지 소재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대보다 우려가 먼저 드는 사람이기는 해요. 이게 이런 소위 만화적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뭐 비주얼라이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참신한 설정에 취해서 뭔가 재미를 좀 벗어나는 것들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 내일 같은 경우는 김희선 씨의 그 비주얼라이징이 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런 웹툰 캐릭터를 너무 완벽하게 소화해서 우려가 상당 부분 씻겨나가는 느낌. 아, 내가 되게 민망하게 보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부터 쇼타임 같은 경우도 이런 사실 약간 오컬트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설정에만 매몰되면은 별로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그 코미디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정준호 씨 캐릭터가 나오는데 나 2000살 넘었다? 몇 년생이야 너? 22년생. 알고 보니 일반 귀신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캐릭터만 봐도. 그래서 내가 걱정했던 거랑 되게 달리 되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겠다.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가 즐길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줬었던 프로모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우 이철용 씨에 대한 저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맛있게 이 사람을 확 홀리는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일 같은 경우에 로운 씨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을 딱 보이는데, 로운이 2명이라니 팬들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만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보면 정준호 씨가 최검 장군 역할을 할 때 덕력은 쌓지 않고 춤이나 노래에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쌓으라는 덕력은 안 쌓고 아이돌 덕질이 일상인 참으로 요상한 실력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본방송을 볼 때도 이 장면이 나오면 이철용 씨의 이야기가 한 번쯤 생각날 것 같아요. 이 두 드라마들이 올해 MBC 드라마의 또 다른 기둥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봤습니다. 2021년에 MBC는 드라마 왕국이었다는 그런 과거의 영광을 되살린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웃음의 붉은 꽃통처럼 시청률이 높았고 화제성이 높았던 작품이 있고, 검은 태양도 있고, 뭐 미치지 않고서도 있고, 이렇게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부활의 끈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2022년에는 이걸 확고히 공고히 굳혀야 될 시기인데, 전반기에 하는 기대작을 한 번에 보면서 전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를
보여주는 그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자체는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면서 어떤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MBC다운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발 비디오 여행의 방식은 아무런 리뷰 프로그램이 없었을 과거로부터 쭉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리뷰어들이 자신만의 개성으로 많은 프리뷰, 리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MBC가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시대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드라마 프리미어를 한다면은 조금 더 신선한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구성의 변환 같은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9시 50분 방송될 내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또 23일 첫 방송되는 지금부터 쇼타임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